브이로그는 정말 힘든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평범한 일상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럼 재미있는 브이로그는 어떻게 만들까요? 재미있는 브이로그를 만드는 공식이 있을까요? 그 공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브이로그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케이시 나이스텟인데요. 케이시는 그동안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그 공식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왔어요. 저는 그동안 케이시가 나온 모든 인터뷰와 팟캐스트 그리고 그동안 업로드한 영상들을 모두 보면서 그 공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브이로그라는 분들에게는 진짜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들이라 공유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가장 의외였던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케이시 나이스텟은 카메라가 흔들리고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Hold the camera steady. No one wants to watch super shaky cinematography. It hurts your brain. It's hard to see what's going on. If it's super shaky, go straight in the trash. I fucking hate camera movement. Really? Sometimes it's necessary. Totally necessary. But if you go watch my videos, 9 out of 10 shots are static. 이 원칙이 저한테 가장 의외였던 이유는 케이시 하면 항상 역동적이고 빠른 영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카메라도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케이시의 영상들을 다시 살펴보면 스토리텔링에 정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카메라는 항상 고정이 돼 있어요. 그게 손이 되던 책상이 되던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고정이 돼 있어요. 케이시가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소화해야 되는 정보의 양은 너무 많은데 카메라가 흔들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정보들을 다 소화되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 시청자가 들었으면 하는 말들이 카메라 움직임 때문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케이시가 하는 선택들을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전동 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도 이동을 하면서 카메라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들 수 있는 최선의 이동 수단이기 때문이고 조비 고릴라 포드를 사용하는 이유도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게 들 수 있는 동시에 카메라를 자유롭게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죠. It has to be on a tripod. You can't handhold the camera. If the camera isn't fixed, you're stressed out when you're trying to watch it. You can't see what you're looking at. So like, get that shot. 심지어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짜리 비행기를 파손시키기도 합니다. Emirates plane that I was the only person in the first class cabin. I was the first person to fly in that cabin and I did major damage. I was like breaking through the ceiling panels so I could mount a camera up there. And I did that. 이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럴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되는 걸 확실히 보여줘라. 보여주고 싶은 걸 정하고 시청자가 그걸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줘라. 우리가 브이로그를 찍다 보면 이것저것 다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샷들로 브이로그가 딱 채워지기 시작하죠. 특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흥미로운 장면을 잘 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플루언서가 하는 브이로그는 그들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흥미롭기 때문에 브이로그라는 형식이 말이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흥미로운 장면을 잘 담아서 잘 전달하는 게 더욱 중요한 거죠. 케이시 나이스텟이 항상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멋진 타임랩스나 드론샷 같은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No one gives a shit about your stupid time lapses, your stupid drone shot. It only works if it's serving a greater purpose. 근데 멋진 타임랩스랑 드론샷으로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이런 장면들은 시간의 경과, 장소의 이동, 그리고 어떤 관점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처럼 스토리텔링의 요소로 사용할 때만 사용해요. And for me it serves two purposes. One is transitional. The other place where it works is to show the audience of where you are and what's taking place in time. 그러니까 장면에 확실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효율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무조건 찍어야 된다는 말도 돼요. 아까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몇천억 원짜리 비행기를 파손시켰다는 걸 말씀드렸죠. 케이시가 20년도에 찍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원하는 장면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브이로그 장인은 10초도 안 되는 장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주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 건 케이시의 아내입니다. 출발할 때는 케이시가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내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아내가 운전을 하고 케이시는 옆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샷입니다. 2초 정도가 되고 바로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인데 보시면 케이시죠.
자리를 다시 바꾼 다음에 카메라를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가는 씬을 찍은 거예요. 이게 2초 정도 되고, 그 다음 씬이에요. 다시 드론 샷인데 케이시 손에 카메라가 없죠. 아까 내리는 장면을 찍고 다시 카메라를 차 안에 놓고 드론을 조종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내리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이게 3초 정도 되고, 자, 다음 씬이에요. 다시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죠. 자, 그럼 아까 이 드론샷을 찍고 다시 차로 가서 드론을 조종해서 차에 넣은 다음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총 7초 정도가 되는데, 이 7초를 위해 벌어진 일들을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브이로그 장인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자, 이 원칙을 정리해보면 불필요한 장면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장면은 꼭 찍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원칙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계획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KC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계속 저 나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분은 29살에 HBO에서 프로듀서로 있으면서 본인의 HBO TV 프로그램의 촬영 그리고 감독을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업계에서는 인정하는 천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효율적으로 촬영하라, 필요한 장면만 찍어라 라고 한다고 그걸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저희 같은 일반인이 영상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제가 브이로그 촬영의 계획을 얘기한 이유는 캐시 같은 영상 전문가들의 능력은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이 상황이 영상에 중요하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고, 이게 나중에 편집을 하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어떤 그림으로 나가게 될지 실시간으로 예상한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상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실시간으로 그걸 캐치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브이로그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걸 미리 생각을 해놓고, 이걸 위해서 내가 찍어야 되는 장면들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완성이 되었을 때 시청자들에게 의도가 더 명확히 전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1년 동안 구독자 1000명에서 65만으로 성장한 채널이 하나 있죠. 자, 라이프 오브 리자라는 채널인데, 이 채널의 주인인 카리자는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샷을 미리 다 계획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찍는다고 합니다. I'll go into storyboarding. Oh, you storyboard? I do storyboarding, yeah. Oh my God, Carissa. I have really? to, yeah. You're like super prepare up front, like you're pre-pro demon. You're like putting all your time and Yes. energy into pre-pro. Yes. 자,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라이프 오브 카리자입니다. 그럼 케이씨가 계속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이 뭘 말하는 거고,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스토리텔링을 한글로 굳이 풀이하면 흥미롭게 이야기를 전달하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흥미롭게 얘기를 하는 거야말로 정답이라는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케이씨는 이렇게 흥미롭게 얘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There are rules in the universe, and like a story is 3 acts, a beginning, a middle, and an end. You can apply that to anything. To a 3-act narrative, like, okay, you want a 3-act narrative? Fly somewhere. 3-act narrative, it's set up conflict resolution. That is the rule of a 3-act narrative. You've got a beginning, you've got a middle, you've got an end. 산막 구조입니다. 자, KC 영상은 항상 산막의 구조로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산막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산막 구조는 간단히 시작, 중간, 그리고 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의 구조를 말합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그동안 봐온 수많은 영화들과 드라마의 중심이 되는 구조인데, 전에 말씀드린 하몬서클도 이 이야기 구조에서 파생된 구조 중 하나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브이로그에 적용을 한 거죠. 자, 한번 케이씨의 영상을 보면서 이 구조가 유튜브 영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케이씨 영상들을 보면 어떤 걸 보시던 항상 이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만 보시더라도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 영상의 제목은 말도 안 되는 뉴욕시티입니다. 자, 1막에서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희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괴상한 장소인지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막에서는 그걸 몸소 보여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따릉이로 하루 종일 뉴욕 길거리에서 묘기를 부리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1막에서 말한 내용을 증명을 하죠. 그리고 3막에서는 케이씨가 뉴욕이 얼마나 생기 넘치는 곳인지,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한 이유, 그리고 자신의 뉴욕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영상 구조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브이로그들이 단순히 발생한 일들을 나열만 해놓습니다.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했고. 자, 스토리텔링 왕천재 트레이 파커와 맷 스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ve got it split up into 3 acts. And if the words and then belong between those beats, you're f***ed, basically. You got something pretty boring. What should happen between every beat that you've written down is either the word therefore or but. You come up with an idea and it's like, okay, this happens and then this happens. No, it should be this happens and therefore
this happens. But this happens, therefore this happens. 단순히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보는 사람이 흥미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흥미를 주기 위한 역할을 이 스토리텔링 구조가 하는 거죠. 자, 근데 매번 이렇게 이야기의 구조를 짜서 브이로그를 찍는 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계획을 해라,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라, 자, 이런 건 말이 쉽지 우리가 작가도 아니고 영화 감독도 아니고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주제만 있으면 내가 찍을 브이로그의 로드맵을 짤 수 있게 도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그동안 리서치를 하면서 정리한 3막 구조를 이용한 챗 GPT 명령어예요. 자, 이 명령어의 주제만 작성을 해서 챗 GPT에 넣으면 바로 내가 촬영할 브이로그의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설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아내와 미슐랭 레스토랑 방문이라는 브이로그 주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는 브이로그의 테마, 그러니까 내용의 중심이 되는 내러티브를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추가적인 사항에는 브이로그 내용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내는 식당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약을 계속 실패하다가 겨우 성공. 또는 평소에는 양식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한식.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추가해주면 더 흥미진진한 구조를 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작성해서 챗 GPT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영화 대본처럼 브이로그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쭉 나오죠. 지금 예시로 뽑은 대본이랑 방금 사용한 챗 GPT 명령어는 전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제가 짠 명령어를 넣으면 주제에 대한 브이로그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명령어를 짰냐 하면 3막 구조에 맞게 브이로그의 스토리를 짜주고 그 스토리 안에서 포함되면 좋을 대화 내용이나 장면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럼 이제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브이로그를 계획하면 되는데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좋은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케이시 나이스텟의 브이로그 제작 원칙 3가지가 보여줄 걸 확실히 보여줘라, 촬영을 계획해라,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라였죠. 이걸 쉽게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짜여 있으면 이 안에서 내가 계획을 짜기가 너무 편해지죠. 계획을 하면서 보여줘야 될 장면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은 자연스럽고 가식 없는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의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왠지 없는 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배우처럼 자연스럽게 정해진 대사를 쳐야 되나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이 진짜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의 관점을 조금이나마 감안을 하고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작자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설득이 돼야 되는 시청자가 있다는 사실을 놓친다는 건데요. 이런 스토리텔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면 흥미로운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용한 모든 명령어부터 예시로 뽑은 대본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